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기획자 용쿤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어요. 2022년 첫 애플 이벤트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오늘 애플 이벤트 보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휘리릭. 네, 이번 아이폰 SE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SE2와 똑같은 폼팩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신 칩셋은 아이폰 13에 들어가 있는 A15 바이오닉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건 역시 칩셋이랑 폼팩터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칩셋은 A15 바이오닉을 넣어주고 폼팩터는 옛날 거를 썼나? 이게 전 의문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폼팩터가 4.1인치 디스플레이에 화면도 너무 작고 베젤은 너무 크고, 이 폼팩터가 이제 옛날에 아이폰 8에도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SE2에도 이 폼팩터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 폼팩터를 넣어줄 이유가 있었을까? 너무 길게 우려 먹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 뭐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지만 이 키노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아이폰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전작인 SE2와 대비해서 약 4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폰 치고는 부담 없는 가격이고, 또 이 가격대에 출시된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미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팩터에 대한 불만은 조금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한번 보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네, 64기가는 59만원, 128기가는 66만원, 그리고 256기가는 80만원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언더의 아이폰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나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SE2를 쓰고 있는데 SE2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장고장은 없었고, 약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불만 같은 게 하나 있는 건 가끔 전파가 잘 안 잡혀요. 가끔 기지국이 막 한 칸 두 칸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뽑기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뽑기 운이 좀 없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만족을 했어요. 네, 또 새로운 아이패드 역시 출시를 했는데요. 무려 M1 칩을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번 애플 이벤트 때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제 예상하고는 완전히 좀 뒤바뀐 형태로 애플 이벤트가 진행이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패드 에어였어요. M1 칩을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 네, 폼팩터는 기존에 출시했던 아이패드 에어 4의 폼팩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나 뭐 오디오 같은 부분에서의 큰 개선은 없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면 카메라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애플의 센터 스테이지 기술도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룰러 버전을 구입하시면 이제 5G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M1 칩이 탑재되면서 더욱 빠릿하고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아쉬운 점은 60Hz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이제 120Hz를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애플 입장이라도 이해는 되는 게, 이게 아이패드 프로랑 이제 아이패드 에어랑 이제 급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격도 좀 다르고 하니까 이 급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64기가를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이패드 에어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256기가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제 256기가 기준으로 이 아이패드 에어가 97만 9천원이거든요. 근데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M1 탑재된 게 112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5만원 안에서 XDR 디스플레이, 그리고 120Hz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쿼드 스피커에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패드의 기능들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256기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를 살 것 같아요. 근데 64기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에어 5 완전히 강추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애플 이벤트에서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제 M1 칩셋이 좀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저는 이번 애플 이벤트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1 프로나 M1 맥스를 탑재한 맥미니 프로, 아이맥 프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트라가 등장했습니다. 울트라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출시한 S20. 네, M1 울트라는 무려 M1 맥스 칩 2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칩셋이라고 하는데요. CPU가 20코어, GPU가 64코어, 그리고 메모리는 최대 128GB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수치로 들으면 저도 이제 얼마만큼 빠른지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그래도 이제 페이퍼 스펙상으로 아 이게 정말 뛰어난 칩셋이구나 라고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8K 422 프로세스 동영상을 동시에 18개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4K 4-5개 돌리는 것도 사실 엄청난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개의 8K 동영상을 동시에 재생을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다면 지금 이 울트라, M1 울트라라는 이 엄청난 칩셋이 이제 애플 시스템, 그러니까 애플 장비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애플에서 새롭게 공개한 라인업에 들어갑니다. 그 라인업이 바로 맥 스튜디오라는 라인업인데요. 와, 이 라인업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맥미니가 약간 커진 버전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 팬이 좀 무지막지하게 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쿨링 시스템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천공으로 흡기를 해서 위로 올라온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수많은 천공들로 배기를 하는, 그러니까 흡기 배기 시스템이 위아래로 되어 있으면서 위쪽에 팬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런 쿨링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면서 팬이 커지면서 기존 맥미니보다 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사실 미니라는 이름을 벗어 던지고 이제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사실. 그러면서 크기는 조금 더 커지고 약간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고 약간 좀 달라진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이런 쿨링 시스템 말고도 조금 새롭게 바뀐 게 있다고 하면 포트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후면의 포트를 보시면 우선 썬더볼트 포트가 4개 있고요. A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GB 이더넷 포트랑 3.5 헤드폰 잭 그리고 HDMI 포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웃긴 게 3.5 헤드폰 잭은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왜 후면에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면에 있는 게 헤드폰 꽂기가 더 좋지 않나? 아니면 사실 스피커를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후면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선정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스피커를 꽂지 않고 이어폰을 꽂는다라고 막상 생각을 해봤을 땐 전면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포트를 좀 넣어줬어요. 전면에는 이제 USB-C 타입 썬더볼트 단자 2개 그리고 SD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도 좀 급 나누기를 애플이 급 나누기를 상당히 잘하는 게 여기서도 급 나누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M1 맥스 칩셋 그리고 M1 울트라 칩셋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M1 맥스 칩셋으로 구성했을 때는 이 전면에 있는 USB-C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USB-C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M1 울트라로 구성을 했을 때는 전면에 있는 단자를 썬더볼트 단자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칩셋이 달라서 대역폭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애플이 급 나누기를 잘해요. 애플 급 나누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 스튜디오라는 장비를 처음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포트 구성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정말 이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장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3D 작업 또 영상도 저처럼 이렇게 짜잘짜잘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영화나 아니면 3D 그래픽도 엄청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격은 비교적 스펙에 비해서 좀 합리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면 M1 맥스를 선택했을 때는 269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M1 울트라를 선택하면 539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M1 Max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M1 Max에서도 이제 내가 GPU 코어를 24코어로 구성을 했을 때가 이제 269만 원이고요. M1 Max에서 GPU 코어를 32코어로 한다고 한다면 27만 원이 추가가 돼서 296만 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M1 Max도 사실 좀 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이 정말 쓸 M1 울트라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하냐면요. 우선 M1 울트라로 구매를 했을 때 20코어 CPU, 64코어 GPU에 32코어 뉴럴 엔진으로 선택을 하시면 우선 기본 가격이 64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선 이 옵션을 선택하면 32기가 통합 메모리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64기가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이다 하신 분들은 64기가도 사실 나 이게 좀 모자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사실 뮤직비디오를 하시거나 특히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연 영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네, 공연 영상이나 이런 실황 중계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사실 동시에 카메라가 한 열 몇 대씩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M1 울트라 쓰시면서 이제 스튜디오 이거 장비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연히 128기가 메모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우선 이 가격에서 755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그런 분들은 우선 저장하는 동영상의 용량 자체가 매우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8테라의 SSD를 넣으시겠죠? 네, 그러면 1079만 원입니다. 스펙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깝지 않은 돈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1079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저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출시일은 추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맥 스튜디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라는 건데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27인치 크기의 5K 그리고 600니트의 밝기의 제품이고요. 정면에서 이 디자인을 처음 딱 봤을 때 뭐지? 아이패드가 커진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스탠드 옵션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기울기만 조정이 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높이 조절까지 가능한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사울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 조절이나 배사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추가로 안 되는데 높이 조절을 하는 거는 54만 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역시 애플은 매직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매직.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안에는 A13 바이오닉 칩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왜 이거를 넣었지? 여기에 이 칩셋을 넣은 이유가 뭐지? 이 생각을 했을 때 상단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카메라가 그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갖가지 센터 스테이지 기능 외에도 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A13 바이오닉 칩을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후면에는 썬더볼트 포트 1개 그리고 USB-C 포트 3개로 더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딱 봐도 애플의 맥9 제품을 위한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격은 20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탠다드 글래스는 20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 조절 스탠드나 배사 마운트 어댑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랑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는 54만원이 추가되면서 263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추가하시면 4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노 텍스처 글래스, 그 다음에 기울기, 높이 조절 스탠드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303만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많이는 안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체재가 너무 많거든요. 그 LG의 32인치 모니터도 한 100만원 전후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300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구매한다?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돈이 있으면 그 LG의 32인치 4K 모니터 2개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 정도의 장비가 필요한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지만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메인 편집 감독님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300만 원이나 되는 모니터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2022년도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제품들도 있었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 정도는 충격적이었고 반 정도는 이 정도는 이런 수준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굳이 하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에어. 네, 제가 아이패드의 큰 용량은 써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4기가 정도 구매한다고 하면 저는 이 중에서는 제일 사고 싶은 거는 아이패드 에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애플의 매직에 걸리시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